여러분한테 복싱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의정부 복싱협회 강사 김은준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샌드백에 대한 그 강의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그때 그 샌드백 영상을 찍고 정리를 하면서 몇몇 가지 그 훈련 용품들이 보여서 요것들에 대한 내용도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걸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찍고 넘어갈 뻔하다가 발견을 하고 지금 급하게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몇몇 가지 그 복싱 훈련 용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언젠가 체육관에 가시거나 하시면 이게 반드시 한 번쯤은 보게 되는 훈련 용품이에요. 한 몇 가지만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사용법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체육관에 가보면 좀 뭐 이렇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못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이제 구경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뭐 체육관을 가셨을 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만약 뭐 체육관을 못 가시더라도 뭐 좀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거 보시고 비슷한 원리의 용품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복싱 커뮤니티 가시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한번 몇몇 가지만 체육관에 있는 것들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그 복싱 훈련 용품은 요 스피드볼이라는 건데요.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복싱 영상, 아니면 좀 세계적인 선수들이 시합하기 전에 나오는 그 훈련 영상들 보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피드볼입니다. 로키라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복싱 영화에서도 안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그만큼 복싱 하는데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체육관 가시면 끝나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 정말로 어디에 좋냐면, 일단 동체 시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내가 맞출 수 있는 그 타이밍, 그런 타이밍을 익히기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거는 리듬감을 익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펀치를 일정한 리듬에, 일정한 부분에 딱딱딱 움직이는 물체에 그 타점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스피드볼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 훈련할 때 요거 안 하면 안 되는 이거 필수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체육관 가서 있으시면 운동 끝나고 요거 꼭 하고 가세요. 이거 간단하게 나중에 뭐 언제 좀 이거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일단 눈앞에 맞춰서 이거 이렇게 안 맞는 정도로 서 주시고요. 두 손을 이제 갖다 대서 이 부분,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으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막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지 마시고 약간 돌린다고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양손을 번갈아서. 이게 천천히 하니까 쉬워 보이고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지금 이 속도로 하기도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되게 점점 연습을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좀 이 동작도 좀 바꾸고 타이밍도 좀 리듬을 타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진짜 리듬감이랑 동체 시력 익히는 상당히 좋은 훈련법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훈련 용품은 이 펀치볼 혹은 또 펀칭볼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수분들 막 훈련하시거나 막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이 훈련의 목적도 아까 스피드볼이랑 약간 비슷하긴 해요. 동체 시력을 익힐 수 있고요, 발전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 딱 치는 타이밍 이런 것도 익힐 수가 있고, 리듬감도 익힐 수가 있고, 아까보다는 움직임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약간 실전적인 움직임을 익히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펀칭볼의 형태는 좀 요즘에 많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위아래로 줄로 고정이 돼서 지금 얘는 좀 저한테 낮은 편이긴 해요. 보통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높이를 맞추셔서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
애들 장난감용으로도 옛날에 있었던 게 있는데 이렇게 치면 밑에서 고정이 돼가지고 넘어갔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올라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긴 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공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달려가지고 사람 얼굴이랑 바디 부분을 나눠놔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치시면 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잘못 치면 다음 거 못 칩니다. 타이밍을 못 맞추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훈련을 하시게 되냐면 이게 원래 보통은 글러브를 끼고 해요. 그럼 좀 편해지긴 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게 돼요. 어떻게든 연타를 치고 싶으셔서 소심하게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실제로 복싱 경기를 하시면 헛방지를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도 움직이고 상대도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는 상대를 친다라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 움직이는 상대를 내 주먹으로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칠 때 그냥 계속 이렇게 연타로 쳐야겠다라고 이렇게만 내지 마시고 실전처럼 좀 내세요. 못 맞추셔도 돼요. 못 맞추는 것도 훈련이고 그거를 맞추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맞춘다라고 해서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연습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세게 치시면 그건 또 도움이 안 되긴 하니까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그냥 실전을 뛴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상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추시면 돼요. 못 맞추셔도 돼요. 천천히 맞추시고 어투를 내셔도 되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막 움직일 때는 얘가 올 때 도킹 같은 거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스피드볼보다는 훨씬 더 실전적인 움직임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 도구입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그 훈련 용품은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예능 같은 데서 이거 많이 하잖아요. 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탭볼이라고 하거든요. 흔히들 탭볼이라고 하고 이제 시중에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업체들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손재주가 좋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훈련용품 만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요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머리띠 공수하고 이게 보통 양채공이나 그 고무공 이런 거 좀 달려 있는데 요거는 저기 테니스 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하시는 법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셨으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되게 많이 안 해서 잘 못하거든요. 좀 안 한 이유가 이 체육관에 있는 이 제품이 이게 테니스 공이라 가지고요. 이상하게 이게 저는 판치보다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면 제가 잘 못하는데 요거 보통 뭐 이렇게 치셔가지고 점점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못해요. 안 해봐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치셔가지고 딱딱딱 오면은 피하시기도 하고 글러브로 맞추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주먹으로 맞추면 이 굴곡진대 때문에 타점이 빗나가가지고 공이 막 이상한 데로 튀기도 해요. 근데 요거 많이 하시면 아까 설명드린 스피드볼, 펀치볼 했었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더 이 공격, 이 공에 대한 집중력, 그러니까 이 어떤 타점에 대한 집중력이라던가 동체 시력, 그리고 올 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이 공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공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칠 때마다 그 힘이 배가 돼가지고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적응력들을 익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보니까 너무 못해서 저도 좀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거는 머리띠 있고, 그 다음에 또 탄력이 있는 고무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만 있으면 제작할 수 있거든요. 뭐 구매를 하셔도 좋고 집에서 제작하셔서 이거는 뭐 조금 안 아픈 공으로 하면 애기들이나 어린아이들도 가지고 놀기 좋은 제품이니까요. 이런 것도 한 번쯤 구비를 하시거나 준비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의 훈련 용품들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대충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건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되게 짧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한 강의로 만들었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샌드백 강의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요것들은 너무 좀 대표적인 그 용품들이길래 근데 저희가 원래 복싱 방어 도구라든지 내 몸에 착용하는 것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뺐는데 요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체육관 가셔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관장님들이 뭐 체육관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따로 이렇게 그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보통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수가 아닌 이상. 근데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하루 맨날 가서 운동하시는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집에 가시기 전에 꼭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말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마지막 한 강의가 남아 있고요. 네, 그 강의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강의가 끝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